자, 2장이 되겠습니다. 중요감을 갖게 하라. 데일 카네기가 사람을 움직이는 비결은 단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외워두면 되겠죠? 사람을 움직이는 비결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것 같다. 그러나 사람을 움직이는 비결은 역시 틀림없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 자진해서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오게 하는 것이다. 다시, 그것은 바로 스스로 자진해서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오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 비결이다. 거듭 강조해서 말하거니와 이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 이렇게 사람을 움직이는 비결에 대해서 단 하나밖에 없다. 자, 그러면서 두 사람의 예를 듭니다. 프로이드는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이 행동하는 두 가지 동기, 즉 성적 충동과 위대해지고 싶은 욕망, 이 두 가지가 사람을 움직이게끔 하는 동기라는 거죠. 성적 충동, 즉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고 그런 성적 충동이 있으니까 서로 마음이 동하고 몸이 움직여서 만나서 합궁을 하고 아기를 낳고 인류를 발전하는 거죠. 만약에 서로 성적인 충동이 안 일어나고 마음이 안 일어난다면 전 세계는 멸망했겠죠. 왜? 뭐 움직이고 싶지 않으니까. 위대해지고 싶은 욕망 때문에 사람들은 움직이기 쉽다는 거죠. 동물들이 위대해지고 싶은가요? 동물들이 왕이 있나요? 뭐 장관이 있나요? 뭐 사장이 있나요? 없잖아요. 인간만이 어, 그 욕망이 있는데 저는 이걸 좀 다른 책에서 본 구절인데 전 세계가 계속 발전해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잘 살고 싶은 욕망. 거기선 그랬어요. 잘 살고 싶은 욕망, 여기서는 위대해지고 싶은 욕망. 이 책에서는. 그러니까 두 개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잘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세상은 계속 발전해 줄 수밖에 없다. 인간만이 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다른 동물들은 그냥 뭐 먹고 싸고 하고 죽고 먹고 싸고. 자, 그리고 또 한 철학자는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싶은 욕구. 나는 중요한 인물이다. 사람들이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이런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싶은 욕구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는 거죠. 데일 카네기가 예를 든 사람 중에 앤드류 카네기가 있어요. 뭐 카네기는 뭐 이렇게 다 부자야. 앤드류 카네기는 철강 왕이죠.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그 사람이 두 명한테 연봉 100만 달러를 줬습니다.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도 100만 달러는 어마어마한데, 근데 그 사람이 그 100만 달러를 준 연봉 그 사람이 뭐 철강에 대해서 많이 아느냐? 아니에요. 여기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 데일 카네기가 이건 묘비명이나 아니면 집 가운이나 마음속에다 외워두라고 할 만큼 강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 이렇게 그 당시에 줄을 쳐놨어요. 그 사람이 한 말입니다. 나에게는 사람들의 열의를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있다. 이것이 나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키워주는 데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일이 상책이다. 다시, 다른 사람의 장점을 키워주는 데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일이 상책이다. 상사로부터 꾸중을 듣는 것만큼 열의를 해치는 것은 없다. 나는 절대로 남을 비난하지 않는다. 사람을 일하게 하려는 장려가 꼭 필요하다고 나는 믿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남을 칭찬하는 것을 퍽 좋아하지만 헐뜯는 것은 아주 싫어한다. 마음에 드는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찬성하고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다. 다시, 마음에 드는 일이 있으면 진심으로 찬송하고 아낌없이 찬사를 보낸다. 거짓 칭찬하지 않고 입에 발린 칭찬하지 말고 진심으로 칭찬한다. 이 사람이 앤드류 카네기가 매년 10억 원, 지금으로 삼으면 100억 원 좋겠죠? 그만큼 준 이유입니다. 그리고
앤드류 카네기 그 사람의 묘비명에도 뭐라고 써 있냐면 자신보다 현명한 인물을 신변에 모으는 법을 터득한 자 여기 잠들다. 자신보다 현명한 사람들을 잘 모으는 사람 여기 잠들다. 영화 제목 중에 남산의 부장들이라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하고 김재규, 이병헌 씨가 연기를 했죠. 둘이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김재규 부장한테, 자네 뒤에는 내가 있잖아. 자네 믿는 거, 자네 믿잖아. 뭐 이런, 잘 생각은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막 이병헌이가 막 그냥 박정희 대통령에 충성을 바치는 그런 욕구가 막 올라옵니다. 막 죽기 살기로. 전두환 대통령은 이게 신문 기사에 나온 건데 전두환 리더십이라는 게 있어요. 전두환은 대통령이 돼서 금일봉을 막 쫙 쏩니다. 막 돈을 막 쏴요. 그런데 전두환을 지금까지도 비호하는 세력, 지키려는 세력들이 누구냐?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전두환이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을 다시 부릅니다. 자네는 남고 다 나가봐. 딱 그런데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는 탁 다른 서랍에서 돈을 탁 꺼내서 자네 내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 알지? 이렇게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중요감을 쫙 느끼면서 막 역시 카카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전두환을 지켜주는 세력이라는 거죠. 전두환은 이걸 알았던 거죠. 박정희도 이걸 알았던 거죠. 물론 김재규한테 이렇게 배반을 당하긴 했지만 하지만 김재규도 뭐 그런 만한 이유가 있다더라고요. 영화 보면은. 어쨌든 자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비결은 그 사람이 알아서 움직이게끔 해줘야 되는데 알아서 움직이게 해주려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칭찬을 해줘라. 비난하지 말고. 제 가정사인데 제가 5학년 때인가 우수상을 받아왔어요. 1, 2, 3, 4학년 동안 한 번도 못 받았던 공부, 시험을 잘 쳐서 우수상을 받아왔는데 작은 집이 놀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어린 마음에 그 우수상을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태어나서 처음 받은 상인데. 그래서 이제 그 찬장에 꽂아놓은 건데, 여기서 엄마랑 이렇게 얘기하고 계셨는데, 계속 거기서 꼼지락꼼지락 거리면서, 저거 보라고, 우수상 내가 받았다고, 막 이렇게 꼼지락거리는데 아무도 안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일부러 이렇게 툭 쳐서 떨어뜨렸어요. 그 어린 마음에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데 이제 아무 대꾸도 없고, 이제 뭐 그냥 얘기하고 이제 가셨어요. 근데, 그 옛날 분들은 그 칭찬하는 게 이제 좀 서툴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야, 그 우수상 받은 거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어? 이렇게 기억이 나요. 아주 어렸을 때 일인데.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에이씨 공부 잘해도 소용이 없네. 뭐 엄마도 안 알아주고 그때 이제 저에 대한 중요감이 떨어진 거죠. 남들이 저한테 엄마가 좀 칭찬해주고 그래 다음에도 또 좀 열심히 해봐 또 받아 최우수상 받고 이렇게 칭찬을 해줬으면 아주 그냥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좀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그 저의 딸한테도 되도록이면 칭찬을 해주려고 하고 그 되도록이면 비난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프 칠 때나 그 사람을 만났을 때도 되도록이면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을 살짝 하죠. 과하게 하지 말고 또 입에 발린 거 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사회생활 하는데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개그도 마찬가지. 개그를 남을 까대는 개그를 예전에 제가 했었어요. 약간의 대머리가 뭐 방청객이 있어서 조명 감독님 여기 좀 불 좀 꺼주세요. 눈이 부셔요. 막 이러면서. 근데 그때 그 최양락 선배님이 저를 딱 부르더니 야 그건 삼류 개그야. 누구 헐뜯는 개그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런 개그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물론 할 때도 있죠. 조금씩 웃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되도록이면 그렇게 개그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김재동 씨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무대 위에서 그렇게 막 그 사람을 약간 좀 재밌게 좀 약간 조금 이렇게 좀 디스하는 멘트들을 하고 맨 마지막에 자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웃게 해주시고 자기 몸을 희생해서 웃게 해주신 이분한테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잘한다 이런 생각을 했죠.
자, 그래서 결론, 사람을 움직이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 사람이 스스로 행동할 수 있게 칭찬을 해줘라. 자, 여러분한테 우리 스마일 코리아가 되기 위해서는 이 비결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